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요즘에 참 젊은 세대들한테 이메일이 많이 와요. 30대 초반? 그러니까 금방 결혼한 지 한 1, 2년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젊고 너무나 행복한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어야 될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 이혼에 관한 고민이 많이 옵니다. 10년은 살아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이혼을 결혼한 지 1, 2년 된 이런 세대들이 이혼 고민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면서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아닌 거죠. 결혼하고 나서 남편한테 너무 실망을 한다든지, 또 그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든지, 뭔가 이거는 좀 아니다. 애도 없고 혼인신고도 안 했고 여기서 지금 빨리 벗어나는 게 내가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혼을 또 결정하기에는 또 마음에 걸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혼녀라는 그런 또 주변의 시선도 있을 거고, 또 결혼하느라 준비했던 그런 신혼 살림들, 막 그 뒷정리들이 또 너무나 골치 아프니까 이혼은 하고 싶은데 이혼은 할 수 없고, 자기의 이혼 사유가 정말 이혼할 만한 이유인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정말 딸 같은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그런 이혼을 고민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내 채널까지 와서 이혼을 나에게 엄마처럼 상담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년 전에 만들었던 그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8가지 그 영상을 보고 이혼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과연 자기들의 사유도 이혼에 해당되는지, 또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마음의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8가지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결혼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내가 미리 먼저 알고 결혼을 하면 결혼 후에 일어나는 정말 너무 많은 변화에 대해서 내가 면역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결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또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는 우리 젊은 세대들, 결혼이라는 것에 나는 어떤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지,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5가지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연애는 꿈이고 결혼은 현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맞습니다. 연애는 좋은 것만 봐요. 달콤하고 나에게 항상 잘해주는 상대로 인해서 내가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결혼하면 어떤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결혼은 정말 현실입니다. 현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이에요. 삶은 과연 달콤할까요? 치열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현실이 갑자기 그 달콤한 꿈에서 중간이 없이 갑자기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현실에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연애할 때는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맞춰주고 또 너무 멋있고 믿음직스러웠던 그런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는 그 남편도 이제 현실의 정상적인 인간이 된 거죠. 결혼이라는 걸 하면서 바뀐 환경도 적응하기도 힘든데 갑자기 남편은 연애할 때처럼 나한테 잘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직스럽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건가? 나 분명히 싱글이었을 때는, 내가 처녀였을 때는 너무나 나 혼자도 편하고 내 능력으로 잘 살고 꿈도 있고 너무나 좋았는데, 내가 왜 결혼을 해서 저 남자에게 행복하지 않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런 결혼 생활을 하나, 이런 자괴감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상 닥친 그런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탓을 다 남편한테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변해서, 이 남자가 게을러서, 이 남자가 능력이 없어서, 이 남자가 성격이 이상해져서, 다 남자한테 그 탓을 돌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그 바뀐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 세대에 그런 젊은 90년대생들은 이렇게 보면 너무 귀하게 큰 거죠. 자식들이 다 하나나 둘씩밖에 없는 데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남한테 희생해보고 양보해보고 그렇게 자라오지를 않은 거예요. 부모한테 사랑받고 물질적인 서포트를 받으면서 정말 편하게 살던 사람들이, 결혼은 내가 먼저 희생과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 상황에 적응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결혼하기 전에 어떤 마음의 각오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반드시 이 결심을 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너무나 살아내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 됩니다. 이 5가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5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 아, 나는 결혼할 준비가 됐어 라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는 내가 해야 될 마음의 준비고요. 그리고 2가지는 남편에게 꼭 체크해 봐야 될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까요? 결혼은 희생이 각오되어 있지 않으면 힘듭니다. 연애할 때는 남자친구와 나, 우리 둘만 좋으면 에브리띵 오케이였어요. 하지만 결혼은 뭔가요? 가족과 가족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 또 우리의 2세가 태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두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나에게 잘해줄까요? 아닙니다. 그때서부터는 내가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희생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시댁 부모님도 내가 맞춰드려야 되고 남편한테 나도 희생해야 되는 그런 삶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그렇게 바뀌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자식이 태어나면 또 엄마로서 몇 배의 희생은 또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초혼이든 재혼이든 희생하지 않는 결혼 생활은 유지되기가 힘들다고 봐요. 시간과 노동과 또 경제적인 모든 희생을 해야지만 그 가정이 유지가 됩니다. 물론 남자도 같이 희생을 해야 돼요. 또 2번째는 내가 이 가정에 행복을 전달해주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 가정의 행복은 여자에 따라 달려있다고 봐요. 엄마가 행복하면 그 가정은 아이들도 행복하게 크고 또 남편도 행복합니다. 남편이 나에게 잘해줄 때만 행복하다. 남편이 나에게 헌신하고 나의 모든 기분을 맞춰줬을 때만 내가 행복하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결혼을 결심하셔야 되냐면 나와 결혼하는 사람과 전우가 돼야 된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전우가 뭔가요? 전쟁터죠? 전쟁터에서 나와 같이 살아남는 친구가 바로 전우입니다. 전쟁터가 행복할까요? 달콤할까요? 꿈속 같을까요? 아닙니다. 전쟁터는 정말 총알이 날아오고 좌절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바로 전쟁터예요. 그러면 내가 아플 때 나의 상대가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내 남편이 나의 전우가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게을러지고 의욕을 잃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게 바로 전우 같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대부분 실망을 해요. 남편이 믿음직스럽게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이렇게 열심히 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게임이나 맨날 하고 맨날 술이나 먹고 친구나 만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실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새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연애 때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결혼했을 때 남편도 힘듭니다. 그 남자도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걸 해서 갑자기 생긴 책임감과 또 그런 의무감이 남자들도 아마 그 현실이 쉽지 않을 거예요. 힘을 정말 2사람이 합쳐야 돼요. 그 남자도 반쪽, 나도 반쪽 그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 힘든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갈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잘 읽어낼 것이냐, 내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전우 같은 마음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여자들이 너무 남편에게 경제적, 육체적, 그 다음에 에너지 모든 걸 받으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결혼은 이미 불행이 시작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4번째, 이거는 뭐 결심까지는 아니지만 남자한테 꼭 봐야 되는 거 하나예요. 이게 남자한테 없다면 이 여자는 끊임없이 살면서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에 2가지는 꼭 남편에게 이 2가지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지금 현재는 별로지만 이 사람이 미래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그걸 꼭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나와 50년을 앞으로 살 사람이 미래에도 열심히 성실히 가정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가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남자들이 결혼하고 나면은 2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남자들은 내가 가정이 생겼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좀 고생을 많이 하고 부모님한테 너무 이렇게 오냐오냐 큰 사람들은 오히려 결혼을 했을 때 더 좌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긴 뭐 자식, 와이프, 막 책임, 의무 이런 거에 오히려 자꾸 바깥으로 도망가고 싶어 하는 그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이 남자가 얼마나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인가.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바로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남편이 꾸준히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자는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열심히 서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꼭 한번 연애 기간을 통해서 그 사람을 꼭 파악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잠자리 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여자들은 이혼을 꿈꿉니다. 왜냐? 제가 어떤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자는 남편한테 사랑을 늘 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 사랑은 물론 뭐 말로 또는 뭐 행동으로 보여지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여자에게 있어 그 남편과의 부부관계 그런 섹스를 통해서 이 남자한테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 남자가 정말 날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감정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게 바로 부부관계라고 봐요. 많은 여자분들이 남편의 그 부부관계 없는 그런 무관심한 여자로서 존재감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남편한테 어떤 육체적인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들은 결혼 내내 외로움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 이 남자가 성적으로 정말 건강한 사람인지 그거를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뭐 나는 굳이 뭐 그런 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그 부분은 나한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나는 그런 거 없어도 살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런 부부관계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5가지 결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 그리고 또 내 자신이 스스로 결심을 해야 될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결혼을 할 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결혼을 하셔야지 결혼 후에 몰아닥치는 그 많은 결혼 후의 폭풍들을 잘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혼이 너무 대중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그냥 이혼해버릴까? 막 이런 생각들을 너무 쉽게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혼 후에 삶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혼을 할 거면 나는 평생 혼자 산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 지금보다 또 더 좋은 남자를 만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남자에게 없는 부분 이 남자에게 있고 이 남자에게 없는 부분 이 남자에게 있습니다. 100% 내 마음에 드는 남자는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10이라는 그 기준에서 내가 만나는 남자는 8, 7 정도만 돼도 훌륭한 남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채워지지 않는 3, 4, 그걸 가지고 계속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 내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나는 그냥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여자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나이를 먹어보고 이혼도 해보고 또 이렇게 긴 세월을 혼자 살아보면서 저도 느끼게 된 거예요. 이혼이나 또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 또 명쾌한 누군가의 대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사람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희생하고 행복을 실어 나르는 그런 가정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바이.